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장마에는 비가 얼마나 올지, 혹시 또 큰 피해가 생기지 않을지 이런저런 걱정과 기상 변화에 관심이 큰 시기지요. 그런데 이런 날씨 변화를 잘 예측하는 일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꽤 성과를 크게 높여주기도 하고 또 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많은 돈을 주고 날씨 정보, 예보 정보를 산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부왕 이종우 시간에는 이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노안이라고 하면 40, 50대나 할 걱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 스마트폰 노안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노안이 찾아오는 연령대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에는 스마트폰이 가져온 노안 현상 때문에 고민한 소비자들의 지갑을 또 공략하는 다양한 해외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그야말로 큰 돈이 되는 시대. 그래도 날씨가 중요한 건 알겠으나 그냥 일기예보 꼼꼼하게 챙겨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분들에게는 좀 더 새로운 정보가 될 만한 기상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상산업이네요. 날씨산업. 날씨를 예측하는. 그렇죠. 날씨를 예측하는 일과 관련된 산업을 기상예보 산업이다. 기상예보 산업. 이 기상예보 산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기예보, TV 방송에서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는 일기예보. 우산 갖고 갈지 말지. 네. 그리고 뭐 스마트폰으로 요즘 이제 일기예보 다 검색되니까 스마트폰으로 일기예보 보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상예보 산업 상품들이에요. 상품이고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2007년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연간 매출액이 2007년에 이미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5조 6천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기상 예측 정보가 매매되는 금액이 이렇다는 거죠. 정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있죠.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기계. 우리 기상청도 슈퍼컴퓨터를 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더하면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고, 뭐 우리 기상청 같은 경우에 슈퍼컴퓨터가 450억이 넘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날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일으키는 돈의 규모. 그리고 이 날씨 산업이 또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게 매년 한 10% 가까이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상예보 산업은 크게 기상예보 시스템 및 솔루션 시장이 있고 그리고 기상예보 서비스 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기예보 정보는 서비스 시장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슈퍼컴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한 것은 시스템 및 솔루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AI 프로그램 그리고 드론, 클라우드 서버 그런 것도 사고 팔고 하면서 최신 기술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도 IBM, 파나소닉 이런 글로벌 대기 IT 기업들이 많고요. IBM 같은 경우에는 IBM 회사가 갖고 있는 최신 IT 기술이 총동원되는 분야가 바로 이 기상예보 관련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IBM에 전화해서 컴퓨터 좀 있어요? 우리 저 기상예보 좀 할 때 쓰려고요. 하면 고객님 그거 있습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엄청난 게 그러니까 IBM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기상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넘어서 이제 쿼텀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게 필요하고 분당 거의 한 35억 개 정도의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저는 감은 잘 안 잡힙니다만 아무튼 날씨 정보를 처리하려니까 많겠죠, 당연히. 그럼 주로 그게 전 세계예요. 기상 산업은 그럼 그런 것 날씨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사고 파는 거 그게 제일 큽니까? 더 큰 시장은 기상 예보 서비스 시장이에요. 일기예보 정보를 사고 파는 거? 네, 그게 더 큰 시장이에요. 참고로 지난 2008년에 미국의 기상 전문 채널 방송 채널인 웨더 채널이 NBC 유니버설에 매각이 됐거든요.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방송 채널 하나? 뭐 몇천억?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그리고 2015년에 미국 IBM이 기상정보 서비스 업체인 웨더 컴퍼니라는 회사에
디지털 데이터 부분만 따로 인수합니다. 그것만 따로 디지털 데이터만 따로 인수해서 그 돈을 지불했는데 이때 얼마를 지불했냐면 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700억을 지불했습니다. 뭘 산 거죠? 이 방송사 채널은 네. 물론 뭐 채널도 권리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있을 수 있고, 네. 거기 뭐 방송 장비들 있을 수 네. 있고, 뭐 미리 뽑아놓은 사람 있을 수 있으니 네. 좋은 사람 있으면 뭐 프리미엄 주는 거지만 이미 있잖아요. 인수자가 MBC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있죠. 그리고 본인들도 일기예보 방송을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작은 일기예보만 전문으로 하는 조그만 방송사를 4조 5천억이나 주고 샀을까? 네. 또 IBM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상예보 시스템과 솔루션 업체 중에 탑 중에 탑이거든요. 컴퓨터가 자기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장비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거의 뭐 IBM 거를 다 쓴다라고 할 정도로 탑이란 네.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만든 장비를 분석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2조 6천억이나 주고 데이터를 사요? 그러니까 뭐 이 업체가 일기예보를 하는 무슨 특허나 기술이 있는 게 아닐 텐데. 네. 그건 바로 이제 기상정보, 즉 날씨 관련 데이터가 곧 돈이고 날씨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뤄봤던 그 회사의 노하우가 필요해서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해서 정보는 다른 데서 구해와도 되는데 이걸 해석해서 예보하는 게 노하우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실 지금 IBM은 기존의 솔루션과 시스템 업체의 강자일 뿐만 아니라 정보 서비스 시장에서도 강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돈이 되니까 날씨 정보를 돈 주고 사겠죠. 네. 그러면 날씨가 돈 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얘기는 날씨가 들었어요. 돈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체감을 못해요. 그런데 날씨 관련 데이터를 사는 쪽은 주로 기업입니다. 예. 기업들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고급 정보이자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를 더 높여주거나 아니면 비용 손실을 줄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이 날씨와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들이 거의 네. 모든 기업이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네. 편의점은 날씨가 비가 올 때 팔리는 제품과 네. 비가 안 올 때 팔리는 제품이 다른데 네. 날씨를 예측해서 오늘 비 올 것 같으면 비 올 때 팔리는 제품들을 많이 갖다 놓으면 매출이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안 갖다 놓으면 편의점 한 바퀴 쭉 돌아보시다가 이거 없어요? 하고 그냥 나가시는 네. 거니까 이거 바로 매출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비 오는데 지금 달려갑니다 하고 갖다 드릴 수도 없고. 네. 뿐만 아니라 예. GS25 편의점 얘기하셨으니까 좀 더 보강하면 GS25 편의점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네. 1도 오를 때마다 매장 방문 고객이 평균 9명 증가한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더우면 그냥 본능적으로 들어가는군요. 더우면 더울수록 편의점 판매가 높아진다. 음료수를 사러 들어가든. 네. 그리고 이 평균 9명의 증가된 고객을 매출로 연결시키려면 편의점 물건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타깃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2004년부터 회사 내에 아예 날씨 대응 팀을 따로 구축을 해 있어요. 그래서 기상 예측 데이터를 토대로 매장 내 제품을 점검하고 재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주된 업무고 영국의 이제 테스코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그 당시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지금으로도 얘기하면 빅데이터 분석이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날씨가 30도가 넘어가면 예. 바베큐 관련 제품이 매출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알아내고 똑같이 날씨 대응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더우니까 이제 집 밖에서 저녁 식사하는 케이스들이 네. 많나 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통업은 경기는 3할, 날씨가 7할이다. 그래서 하느님하고 동업하는 산업이었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감으로 뭐 그렇겠죠?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일기예보 보고 오늘 비 오네. 뭐 그 고객들이 이런 제품 찾겠네. 우선 좀 더 갖다 놓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마케팅을 해왔는데 2013년부터 우리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그 현대 그린푸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구내식당과 단체 급식 전문 식품 회사 기업이에요. 구내식당 운영 대신 해주는 업체고요. 뭐 운영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2012년부터 기상산업진흥원과 1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1년간 자신의 회사
즉 구내 식당의 매출, 실적 그리고 소위 식재료 수급 상황 네. 이런 것들과 날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요. 이거 비 오면 밖에 안 나가고 그렇죠. 구내식당으로 다들 가고 날씨 좋으면 밖에 나가서 먹자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500여 개의 구내식당 중에 5mm 이상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네. 구내식당 이용객이 평균 7.7% 증가한다. 그러니까 식재료 좀 적게 준비하고 밥 적게 준비해도 된다. 아니죠. 증가하니까 더 넣어야죠. 그렇죠. 반대죠. 더 넣어야죠. 그렇겠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오히려 줄여야 되고. 날씨가 좋아지면 오히려 9.4% 이용객이 줄어든다. 이런 뭐 데이터들을 뽑아내요. 그리고 이 정보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식재료 주문량을 조절하면서 그렇겠네요. 식재료 수급과 관리 비용을 21억 원 절감했어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은 300톤 정도 줄이면서 네. 1억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도 거뒀다고 합니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상 정보를 활용한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감으로 좀 막연한 예측에 의존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미국처럼 데이터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경제의 30%가 날씨 변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날씨 변화가 미국 국내 총생산의 3%에서 6% 우리 돈으로 1조 3,400 미국 달러로 1조 3,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27조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네.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농수산업, 제조업, 소매 유통업, 요식업, 건설업, 항공, 해운, 레저, 홈쇼핑, 심지어 보험까지 기상 데이터가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요. 다 내수 산업이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떠냐, 사람들이 집에 있냐, 밖에 나가냐에 따라서 팔리는 물건이 다를 테니까요, 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날씨가 직결되잖아요. 건설 공사를 하려면 공기의 문제가 네. 되고, 심지어 코카콜라 같은 회사도 어디 가끔 마찬가지죠. 이 책을 읽어보면 네. 매출이 올해는 왜 이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로벌 컨트리 매니저들 불러다가 회의를 하면 1시간 내내 날씨 얘기만 한다고. 날씨가 이래서 매출이 이랬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구매하는 날씨 데이터는 6개월치 예측, 6개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3개월 후인 9월 몇째 주 토요일에 비가 올지 날씨가 맑을지 이걸 예측해서 그런 게 상복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 그러면 겨울 제품들이 팔려 나갈 거잖아요. 미리 또 만들어야죠, 그럼. 지금부터 3개월 뒤면 거의 9월, 10월이잖아요. 예. 10월에 날씨가 추워질 거라고 예측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준비 안 하죠. 예. 그런 변화들이 미리 생겨요. 안다면 미리 안다는 것은 곧 돈이죠. 기업 경영하는 분한테는, 저한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뭐 딱 하나만 알고 싶으면 뭘 알고 싶어? 그럼 저는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그럴 텐데 많은 분들은 로또 번호 알아봐야 뭐 기껏해야 몇십억인데 네. 나는 차라리 날씨를 알고 싶다. 이제는 그렇겠네요. 최첨단 IT 기술로 무장한 집신 장수, 우산 장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 날씨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더 있습니까? 날씨를 활용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사가 또 재밌는 네. 회사예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 좀 생소하고 낯선데 미국과 유럽은 보험사들이 날씨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날씨 보험들을 판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날씨 보험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한 달 뒤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이때 비가 오면 네.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없으니까 난 여행을 취소할 거다. 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달라. 나의 이 우울한 기분과 네. 여행 스케줄 위약금을 네. 보험금으로 충당해서 네. 그런 제품들도 즐기겠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허리케인에 관련된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지방은 허리케인이 뭐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네. 허리케인이나 홍수 같은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거 천재지변이라고 그냥 규정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보험이 다 됩니다. 근데 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태풍, 장마, 폭설 같은 상황이 예측을 못하면 보험료율을 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보험사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2021년 상반기 글로벌 보험사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이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날씨 데이터를 사는데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남부의 최대 보험사인 스테이트팜 같은 경우에 보험 상품을 팔 때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해양 대기 예측 연구센터가 만든 기상 예측 모델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보험 상품 설계가 아예 기상 예측 모델에 맞춰서 설계해요. 그 기상 데이터를 넣어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요. 하기야 렌트카 보험 같은 거 들으러 가면 내가 빌린 차가 장마철에 빌려도 하루에 얼마, 네. 날씨 좋을 때 빌려도 하루에 얼마. 똑같은 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 다르거든요. 달라야 보험사 되겠죠. 입장에서는 장마가 길어지거나 날씨가 예전보다 더 추워지는 뭐 한파, 폭설 같은 게 오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질 굉장히 테니까.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장마철에 손해액이 1,000억이 넘는다 그래요.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 실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날씨는 보험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이트팜 같은 경우에 기상 예측 모델을 따라서 보험료의 여유를 차등 적용하고 나서 이 모델 덕분에 2005년 이후에 3년간 매년 5조 원의 손해 규모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상 정보, 날씨 예측 정보가 정확하기만 하면 그거 그냥 사다가 이렇게 저렇게 잘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그러면 그냥 간단한 것 같고 뭐 사실은 뭐 엄청나게 새로운 이야기도 아닐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럼 그렇게 날씨를 정확하게 잘 맞추냐?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유통업체 매출도 다르고 그러면 지금부터 발주해서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맞추려면 적어도 굉장히 정교해야 되잖아요. 아유 비가 하루 늦게 왔네요. 그럼 하루 매출 다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상청 야유회 때 비 온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걸 좀 잘 예측하는 게 중요하겠다. 활용은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할 테니 실제로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상 예측 정보 서비스 산업의 핵심은 누가 더 정확한 예측을 하느냐, 누가 더 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회사의 데이터가 더 큰 가치와 더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공부하면서 어젯밤에 네이버에 들어가 봤어요. 네이버에 들어갔더니 우리 기상청이 제공하는 시간대별 날씨 있고 주간 날씨 있고 IBM이 제공하는 웨더뉴스가 제공하는 날씨 정보가 있고 근데 이게 달라요. 비 온다는 날짜. 기상청은 비 온다고 하는데 웨더뉴스는 어떤 요일에 비가 안 온다고 해요. 그래요? 심지어 시간대도 달라요. 그렇겠죠. 사실 예상이라는 건 새벽 시간까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어디가 맞나 했더니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더라고요. 일진일퇴 기상청과 그럼 기상청 정보를 가져다가 가공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뭐 풍향계를 만들든 혹은 위성을 띄우든 알아서 각자 예측하는 겁니까? 위성의 드론의 알고리즘의 AI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상청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슈퍼컴 같은 하드웨어는 다른 어떤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좋은 거 갖다 놨는데. 근데 AI나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 때문에 예측도가 틀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IBM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날씨 예측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AI 드론, 퀀텀 컴퓨터 등 최신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고 아예 지금은 기업들이 기상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기업의 공급망 조정하고 재고 수량, 재고 관리하고 마케팅, 프로모션 일정 짜는 거 이거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AI가 다 해주드리겠습니다. 그런 솔루션을 내놓고 있어요. 기상 정보랑 연동해서.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기상청이 예측해주는 날씨 정보만 의존해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군요. 기상청은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아요. 날씨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죠. 기업들이 받는 정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기상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다릅니다. 따로 그건 주로 IBM 같은 민간 회사들의 정보를 받아요. 별도로 위성이나 드론이나 다 별도로 쓰고. 그 이유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정확도와 신뢰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 기상청은 직접적으로 이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그런 스타일인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상 예측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는 미국 기상청이에요. 네. 근데 미국 기상청은 민간 기업의 활성화와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기상청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상 산업에 비해서 우리 기상 산업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이제 걸음마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상당히 필요하고 지원과 육성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럼? 기상청도 노력해야 되고 실제로 기상청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어차피 민간용은 아니라던데. 그걸 기상청이 기술 이전이나 그렇게 데이터 제공 할 수 등의 있도록 노하우를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죠. 민간이 각자 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젊은 층을 공략하는 노안 케어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늘어나는 노안, 젊은 노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또 기업들의 전략들도 좀 들여다보죠.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안이 뭔지는 다들 이제 아실 거고 스마트폰 이거 화면 잘 안 보여서 글씨 키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안 때문이죠. 네, 뭐 기자님은 어떠세요? 노안 괜찮으세요?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마음 아프게. 하루 종일 스마트폰 끼고 사시잖아요. 네, 그 네. 노안은 수정체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그 기능이 떨어져서 가까운 거리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이 노안이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도 뭐 예외는 아닐 텐데 최근에는 이 노안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10대, 20대까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안이 이처럼 젊은 연령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노안에 대한 고민하는 연령층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안 관련한 제품들이 서둘러서 패키지 디자인이나 뭐 설명 이런 거를 앞다퉈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뭐 영양제나 눈 영양제 이런 제품들이 뭐 노안, 고령 뭐 그리고 그 패키지 디자인에 들어가는 그림도 나이 든 분들 뭐 새치머리가 있거나 이런 그림이 들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을 공략하는 제품으로 이 나이 든 연령대를 공략하거나 나이를 연상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요. 아하. 젊은 세대들을 연상하는 그런 제품들로 패키지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델로 쓰면 젊은 층이 손이 안 간다 이런 뜻인가 그렇죠. 보군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이 노안의 증상이다라는 것을 네. 이 젊은 세대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눈 관련된 영양제나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좀 이용하면서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스마트폰이 노안을 앞당기나 봐요. 그건 네. 누가 생각해도 확실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노안 관련된 제품으로 영양제로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블루베리와 루테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블루베리는 그 물질 안에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 눈 건강 보조식품 시장에서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루테인은 그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완화해주고 선명하게 보이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영양제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런 그 노안 관련된 영양제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스마트 렌즈. 그러니까 이제 그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에서 콘택트 렌즈 때문에 또 노안을 앞당기는 원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면서 한쪽에서는 눈 영양제를 젊은이들을 위한 눈 영양제를 이렇게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콘택트 렌즈 만드는 회사가 영양제도 만든다고요? 네. 하기야 네. 영양제는 어디 전문 제조업체들한테 주문해서 브랜드 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 메이커 중에 가장 큰 일본 회사가 매니콘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이 네. 회사가 그 눈 영양제를 만들면서
그 패키지 디자인을 여성들이나 젊은 층들이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게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는 파우치 형식으로 영양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패키지도 대부분의 영양제들이 병에 들어있거나 이렇게 좀 그 집에다 놓고 쓰는 그런 거였다가 예.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휴대하기 좋은 케이스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약도. 네, 네. 그리고 뭐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제품인데 일본에는 안구 세정제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눈을 계속 씻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안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계속 안약과는 다르고 이 성분에 뭔가 이게 그 미세먼지나 꽃가루, 눈화장을 하면서 들어간 눈의 이물질 이런 것들을 눈에다가 어떤 그 액체를 넣어서 눈알을 씻어주는 네 이런 제품도 최근에는 사이즈별로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별로 아무래도 한 번씩 씻어주면서 눈을 좀 쉬게 해줘라라는 부분이 예전에 대용량으로 나왔다가 이제는 좀 사이즈별로 작게 휴대하기 좋은. 이것도 평생 안 쓰는 분도 있지만 네. 매일 습관적으로 쓰는 분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걸 쓰다가 안 쓰면 뭔가 개운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사실 뭐 인류가 있고요. 태어나서부터 매일 세수했겠습니까? 네, 양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어제 씻었는데 오늘도 씻어야지. 안 씻으면 좀 찝찝하네. 이제 이러다가 시작되는 습관이죠. 네,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은데 네, 이런 제품들이 과거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휴대용으로 많이 안구 세척제. 네. 그리고 이런 안구 세척제뿐만이 아니라 온열 아이 마스크도 몇 년 전부터 인기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 일회용 온열 아이 마스크가 사실 이제 일본을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사오던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일회용 아이 마스크는 이걸 딱 뜯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끼는 순간 아이 마스크인데 수면 안대 같은 거죠. 네. 끼면 따뜻하게 이제 온열이 전해지고요. 일회용인 거는 그냥 한 번만 따뜻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지속 시간이 약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온도는 약 4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걸로 이제 뭔가 피로 회복을 해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허브 향이 나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제품들이 뭐 12개 패키지에 뭐 한 7, 8천 원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제품들이 일회용이다 보니까 이젠 일회용 쓰는 것들은 좀 그만하자. 거기에서 시장을 또 보고 일회용 온열 아이 마스크 외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아이 마스크도 있고 또 이게 아이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으면 여기서 음악도 좀 듣고 싶다라고 해서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아이 마스크도 이제 명상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이게 이제 온열 마스크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소비자들이 마사지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이걸 끼고 있으면 장착을 하고 있으면 네. 마사지를 통해서 눈을 지압해주는 그런 제품들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듣다 보면 아니 뭘 이런 걸 해 이런 것까지 해서 돈을 써라고 하는 생각도 들겠으나 네. 사실은 우리가 요즘 주변에서 돈 쓰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한 200~300년 전에 가면 아니 왜 그런 걸 다 돈 주고 써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보통 온열 아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의 온도를 올려주면 이게 혈액순환이 아무래도 뭐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피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눈을 감고 있다 보면은 뭐 이 20분이라도 네.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요. 사실 네.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을 쓰지 않더라도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네. 양손을 열심히 비벼서 그 온기로 눈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 그걸로 이제 약간 눈을 마사지해주는 그런 따뜻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걸로도 사실은 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남아에서는 아이 스파, 아이 세척 서비스 같은 샵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 전문점으로 네. 눈을 씻어줍니까? 눈을 씻어주고요. 눈 안에 끼어 있는 이물질을 다 스틱이나 이런 면봉이나 이런 걸로 소독된 어떤 제품으로 해준다. 다 닦아줍니다. 눈꺼풀을 다 이렇게 뒤집어서. 근데 아이 스파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해야 되나 봐요. 그게. 한 번 받은 사람은 아, 또 그래요? 시원하다고 해서 계속 아. 이렇게 가나 보더라고요. 야. 그 아이 스파는 어떻게 생겼냐 제가 봤더니 물안경처럼 생긴 안경을 쓰고 누워 있으면요. 네. 그 안으로 스팀이 분사가 됩니다. 음. 그래서 눈 주위만 따뜻한 스팀을 쏘여주는 건데요. 네. 이건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스팀으로
이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 다음에 이게 스팀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물기가 생기니까 스팀을 통해서 눈 안에 있는 이런 뭔가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올 수 있겠죠. 뻑뻑한 게 좀 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구 건조증도 좀 나아질 수 건조해서 있고요. 생긴 문제라면. 네. 네. 그리고 아이 세척 서비스는 아예 멸균 소독된 둥근 스틱이 눈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사람이 다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눈 안쪽으로요? 네. 눈 안쪽으로. 그래서 눈꺼풀을 위아래로 다 뒤집어서 닦아준다고요? 닦아줍니다. 그래서 눈곱이나 뭐 이물질 뭐 이런 것들을 다 닦아주고요. 이게 다 끝나면 눈 위에다가 온열 아이 마스크 같은 것들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누가 받지? 이렇게 이제 저도 사실은 의문인데. 아닙니다. 이 코너는 고정관념과의 싸움이에요. 네. 아, 이런 걸 뭐하러 해라고 생각은 들면 제가 뒤처져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이제 오프라인에서 샵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시장을 보고 국내 기업들이 일본을 공략을 하면서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중에 마쿠아케라고 있어요. 네. 이 마쿠아케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 눈 관련된 제품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던 사례들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국산품을 일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팔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그 어떤 기업들이 본 거죠. 네. 이 제품은 가격을 보니까 한 대당 가격이 40만 원이 넘어요. 눈 마사지 기기인데 네. 이렇게 사실 눈 마사지 기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검색만 해봐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네. 가격대가 거의 10만 원 이하대인데 이 제품 40만 원대가 넘길래 좋은가 보죠. 어떤 기능인가 봤더니 그냥 단순히 눈을 지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을 단련시켜 주는 제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력을 좌우하는 것이 보는 어떤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눈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눈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해서 비전 테라피라고 하는 그 미국 검안협회에서 인정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제품이 마쿠아키에서 달성한 목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돈으로 약 10억 넘는 금액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쿠아키에서는 목표 금액을 달성했던 그 15,000여 개의 그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중에서 29번째로 높은 펀딩으로 달성을 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일본 소비자들이 그만큼 이런 안구 관련된 제품, 눈 건강 관련된 제품에 대한 기대가 높은가라고 들여다봤더니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거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눈 건강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른 제품들을 많이 봤는데 그 눈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으로 이걸 하나 사면 뭐 가족들이 다 같이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치가 많이 높았다고 하고요. 하기야 뭐 저 다리 운동하는 것도 뭐 이 정도 가격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 트레드밀이라고 합니까? 네네네. 뭐 그런 것들 좋으면 뭐 다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눈 건강 근육을 기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제품이 있었고 쭉 보시다가 보니까 뭐 어떤 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어떤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저는 사실 이제 눈 세척 서비스가 시원한가 보죠? 저 그냥 상상을 해봤거든요. 예. 그 영상을 보면서 소비자들의 반응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세척을 해준 게 굉장히 간지럽다고 해요. 간지러움을 좀 참고 해야 아프지는 되는데 않은가 봐요. 아프지는 않다고 하고요. 간지럽다고 하는데 이걸 받고 나면 받은 사람들의 그 평이 굉장히 시원하고 그 목욕탕에서 떼민 기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야 그러니까 뭘 이런 걸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몸 세척 서비스는 받잖아요. 네. 같은 건데 저는 이게 상상해낸 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걸 남이 씻어주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이 서비스를. 네, 아무래도 이게 마사지 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 샵들이 이제 부위별로 요즘에는 귓밥해주는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귀 청소를 하는 것까지. 그래서 부위별로 하다 보니까 뚫려 있는 얼굴에서 뚫려 있는 눈알까지.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려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어제까지 안 썼던 돈을 쓰게 해야지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찾다 보면 네. 점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 중에 또 눈은 양쪽을 동시에 가려야 하잖아요. 예. 뭐 그게 아이 마스크가 됐던 마사지기가 됐던 무엇이든 간에 눈은 양쪽을 동시에 이제 가려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바쁜 소비자들 가운데서는 눈 건강을 위해서 뭔가 기계나 이런 제품을 쓰고 싶은데 양쪽 눈을 다 가리고 20분에 있는 건 좀 15분에 20분에 있는 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잘 안 쓰게 된다. 한쪽 눈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품 때문에 마쿠아케를 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보니까 한쪽 눈씩만 마사지를 하고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양쪽 눈을 동시에 가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 네, 한 눈만 가리고 한쪽 눈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사지를 하면서. 네. 하기야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다른 쪽 눈은 볼 수 있으니까. 음식할 때 불도 끄고. 네. 그러다가 이제 번갈아서 왼쪽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 눈을 동시에 가리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반응 때문에 한쪽 눈만 가리는 마사지 제품. 또 생기고 네, 있다. 그런 제품도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 인기로 펀딩을 성공을 이 시장 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있네요.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예전에 나이 드신 분이 눈이 나빠지거나 이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소비 성향이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아유 뭐 이렇게 살다 가지 뭘 또 이런 걸 뭘 해 싶지만 젊은 층들은 제가 이 눈으로 앞으로 60년을 살아야 됩니다. 제 눈은 되게 소중해요. 라는 생각으로 소비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그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그 에스테틱에서도 얼굴 피부 관리만 하다가 이제 이 스마트 노안 때문에 걱정하는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피부샵에서 이 시장까지 같이 커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0966번님께서 눈 세척 해본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했는데 본인이 해보신 건 아니고 눈이 갑자기 잘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이 스마트 노안은 뭐 외국이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 노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젊은 소비층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노안 관련된 눈 관련된 제품들을 준비하거나 개발하고 계신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가 노안하면 노자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을 타겟팅하기가 쉽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의 이미지나. 그래서 그 시장을 조금 더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보시고 뭐 제품 이름이나 또 설명을 하거나 할 때 타겟팅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과 의사를 하고 계신 남편이 있으신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귀에 솔깃했다고. 앞으로 이제 같이 이런 거 서비스하는 또 병원들도 생기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마 안과에서 눈 마사지 해주는 피부과에서 피부 마사지 해주듯이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이 다 주로 일본에서 나오네요. 일본이 이런 틈새 시장이나 독특한 무슨 산업 문화가 있는가 봅니다. 저는 이 아이 마스크를 보고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 마스크, 일회용 아이 마스크는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이게 드럭스토어에서 뭐 하루 뭐 1분에 한 개씩 팔린다, 한 세트 정도 팔린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그 바스켓에 담는 제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일본은 워낙 이 마스크를 많이 쓰는 과거부터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마스크가 눈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에 관련된 어떤 건강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드럭스토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안약도 종류별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 전에 자기를 좀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면 한 600원, 700원 쓸 수 있죠. 자기 전에 행복하면 또 꿈도 좋은 꿈 꾸고 그러면 몇 시간이 행복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눈을 따뜻하게 하면 또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찾아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